여러분 1억 모으기도 전에 1억 모으면 어떡할 건데 라는 말 그만하시고요. 250, 300을 버는 분도 월급 통장은 월급 받으면 그날부로 돈을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빼서 어디로 옮기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쓰게 되면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억을 강조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공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비행을 한다는 것은 상공 1만 미터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성층권까지 가야 공기 저항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성층권까지 이 1만 미터 정도 올라가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최소한 1억 정도의 자본을 모으는 건 이 항공기가 이륙하는 거와 매우 비슷하다. 1억 생기면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억을 모았다. 1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가 훨씬 더 부자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25평 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1인 가구가 사는 거와 2인 가구가 사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억이 있는데 내가 정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결혼하자고 한번 얘기해 볼까? 라는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내가 1억도 안 모았다. 결혼하자는 얘기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래도 당분간은 서울 수도권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다 보니까 머지않아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청약이 굉장히 미래에 유리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새 아파트를 받는 거니까. 근데 청약을 하려고 그래도 요즘은 계약금을 10%가 아니라 20%를 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싼 아파트도 뭐 한 1억은 있어야 계약금을 밀어넣을 수 있다. 계약금만 내고 나면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풀려 있기 때문에 금리만 조금 나중에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계약금만 밀어넣을 수 있다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계약금 1억도 없으면 신축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N잡을 하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N잡을 많이 하는데 이 N잡이 부업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N잡을 나중에 사업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분야야. 근데 이 N잡이 사업으로 커지려면 사업 자금이 필요하잖아. 그래도 한 1억은 있어야 뭔가 이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제가 그냥 가볍게 3-4가지를 열거를 했는데 1억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거 자체를 꿈꾸거나 공부하거나 알아보지도 않아요. 왜? 뭐 내가 돈이 없는데 무슨 그런 걸 알아보냐. 그러나 1억이 생기고 1억 5천이 생기고 2억이 생기면 사람이 이게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혼도, 청약도, N잡도, 투자도 뭐 1억은 있어야 일단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현실도 과거에 그림을 그렸고 상상을 했으니까 현실이 된 거지 생각조차 안 하는 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로또를 사야 로또가 당첨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1억 모으기도 전에 1억 모으면 어떡할 건데 라는 말 그만하시고요. 일단 1억부터 모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0만 원 정도를 받는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나이가 막 30대 중반 이후는 아닐 거 아닙니까? 뭐 20대 중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7년 지나도 30대 초반, 31, 32이에요. 그때 1억이라는 거가 생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걱정이 된다. 7년 후에 1억 모으면 지금 1억이 아닐 것 같다. 너무나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요. 매년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나라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근원 물가 지수는 평균 2%였거든요. 2%는 그냥 기본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7년 후에 돈을 탔을 때 지금 1억하고 똑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1억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0.02의 7제곱을 한 금액만큼 모아야 지금 1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1억 1,500 정도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7년 후에 1억 1,500 정도를 타야 지금 1억하고 가치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1억 1,500 모으면 되잖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95만 원으로 일단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딱 10만 원만 더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딱 10만 원만 더 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7년을 가면은 7년 후에 얼마가 나온다? 1억 2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1억 1,500만 원만 모아도 되는데 1억 2천이 나오니까 500만 원은 여러분들한테 리워드, 유럽 여행을 가세요. 이렇게 보상을 하고도 지금 앞의 가치로 1억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나 250, 300이라서 나 절대 100만 원 이상은 죽었다 깨나도 저축 못한다. 1억 만들기를 포기하는 것보다 90만 원, 95만 원 일단 시작을 해놓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분이? 아직 7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먼 기간이 남아있지만 1억 만들면 뭐 할까? 그거 7년 동안 생각을 하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어쨌든 내가 소득이 조금은 성장할 거니까 그걸 반영해서
작더라도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듯이 점진적으로 1억을 만들겠다라고 마음먹은 분은 오늘 시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내 월급으로는 아직 안 돼. 내가 적어도 한 300 넘으면 그때 시작할 거야 라고 시작한 사람은 그만큼 늦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차이는 실로 엄청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월급 통장이 있을 수 있죠. 월급 통장의 용도는 뭐냐? 월급을 타는 겁니다. 월급을 타는 용도 말고는 다른 걸로 쓰시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월급 통장이 막 만능 통장이야. 이 안에서 저축도 빠져나가, 카드값도 결제돼, 현금도 뽑아, 월급도 받아. 이러면 통장 정리하시면은 그 내용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냥 몰라 이러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월급 통장은 월급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1년 동안에 딱 통장 정리를 하면 올해 얼마 벌었구나, 얼마 들어왔구나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월급 통장은 월급 받으면 그날부로 돈을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잔액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빼서 어디로 옮기느냐? 월급이 들어오는 날 여러분들이 하는 저축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 들어오고 한 열흘 있다 적금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열흘치만큼 이자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오는 날 바로 적금이 이체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장은 소비 통장이라는 거예요. 그 소비 통장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체크카드를 쓰면은 돈이 빠져나가요.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 결제가 되고 그게 소비 카드인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경조사가 생겨서 현금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그 소비 통장에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비 통장은 내가 이번 달에 써야 될 정기적인 소비 금액을 이체해 놓는 통장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통장은 계절 지출 통장입니다. 좀 전에 소비 통장으로 돈 이체한 건 뭐였죠? 이번 달에 쓸 돈. 근데 계절 지출 통장으로 돈을 옮겨 놓는 거는 1년 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써야 될 계절적 지출의 돈을 모아 놓는 거예요. 저축이 아닙니다. 계절적 지출이 뭐냐? 명절, 여행, 이벤트, 자동차, 월동 준비. 이거의 특징이 뭐죠? 명절에 돈 더 쓰잖아요. 여행, 기본적으로는 여름 휴가가 있을 수 있고 뭐 겨울 휴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엄마 생신이다, 아빠 생신이다, 어버이날이다. 조금 돈을 안 쓰던 돈을 쓰지 않습니까? 주로 5월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료 내야죠. 세금 내야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뭐 해요? 겨울 준비해야죠. 뭐 패딩도 사고 코트도 사고. 자, 이런 계절적인 지출만 모아놓는 통장이 계절지출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지출 통장에다가 12분의 1만큼을 매달 송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 한 가지를 더 만들어 놓자면 갑자기 현금을 많이 쓰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예비 자금을 보관하는 통장이 필요해요. 저수지 통장. 저수지 통장이 예비자금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의 한 달치 정도는 이렇게 현금으로 좀 들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골 가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수지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 가둬놨다가 가물 때 꺼내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금이니까 만약에 뽑았으면 여유 있을 때 다시 채워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월급에서 상당 부분의 저축이 빠져나간다. 내가 이 영상 보기 전에는 생각 안 했는데 김경필 멘토님이 얘기하는 거 보고 막 무리해가지고 1억 만들기 저축을 했다. 그럼 쓸 돈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쓸 돈이 확 줄어든 돈을 불편함 없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같은 돈을 가치 있게 써야지 적게 쓰더라도 그 전에 느꼈던 만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당연히 회계 처리가 분명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월급 통장, 소비 통장, 계절 지출 통장을 나누듯이 소비 통장 안에서도 예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식대라고 하더라도 식생활비 100만 원 이거보다는 마트에서 장 보는 비용 60만 원, 외식 20만 원, 배달 2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트에서 장 보면서 배달을 시키면서 이번 달에 배달 예산 얼마 남았지? 이렇게 쓰게 되면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PT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PT 선생님이 처음부터 막 100회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처음엔 30회 한번 해봐라. 되면 한 40회 해보자. 이렇게 되잖아요. 저축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작은 좀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8만 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물론 128만 원도 하기 어려운 돈이긴 하지만 155만 원 이야기 들었다가 128만 원 그러면 그건 조금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128만 원을 하고 내년 1년이 지나면 딱 10%만 더 하는 거예요. 12만 8천 원만 적금을 하나 더 드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 12만 8천 원 정도만 매년 이렇게 증액을 하고 나머지 4년을 가면은 요게 또 정확하게 1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뭐 금액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좀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조금씩 증액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시작을 하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액을 하는 플랜으로 1억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힘든 날이 있을지언정 그 1억을 생각하면서 뭔가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산층이라고 얘기하죠. 중산층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근로소득 외에 자본소득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본소득이라고 하면은 뭐 이자나 배당이나 임대료, 월세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뭐 나도 이자 나오는데, 주식 배당 좀 나오는데, 그러면 나도 무조건 중산층이냐? 그게 아니라 최소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1년 정도 근로소득이 사라지더라도 그 자본소득만으로 최저생계비가 가능하다.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2023년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4만 6,735원이에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쓰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아주 최소한의 비용을 쓰는 게 한 달에 그 정도니까 1년이면 1,500이라는 거잖아요. 1,500. 그러면 나 진짜 회사 생활이 조금 질려서 1년만 그냥 쉴래. 그리고 안식년을 해도 1년에 내가 갖고 있는 예금이나 주식이나 한 1,500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아주 윤택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나중에라도 노후 생활의 아주 기본 바탕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얼마냐? 지금 금리 4%로 환산해 보면은 1,500만 원이 4%로 나와야 되는 거다. 그러면 자본으로 얘기하면 3억 7,500입니다. 그러니까 3억 7,500이 집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순수하게 자본이 있다. 그러면 풍족한 건 아니지만 내가 당장 지금 노후로 들어가도 일단 최저생계비는 나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화폐 가치로 한 3억 7,500은 있어야 그래도 뭐 연금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대략 어느 정도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 60대 늦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생활비가 난 가만히 있어도 뭐 연금하고 뭐 예적금, 주식, 배당 이런 거에서 나와서 따박따박 나온다. 아,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컨디션이 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준비를 여태까지 제대로 못했는데 갑자기 이거 인생 역전을 하는 노후 준비는 뭐가 있느냐. 자, 역전을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바로 위험한 투자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노후에는 위험자산의 편입 비율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재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내입니다. 결정적인 메인 70%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노후 준비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내년 2025년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는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노후를 맞게 되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결국은 실버 세대가 소비를 주도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실버 세대고 여러분들이 그 실버 세대들이 원하는 거를 충족시켜주면 그게 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태까지나 일반적인 일을 하고 나면 특별한 기술이 없다? 지금부터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2030들한테 배워야 돼요. 지금 2030들은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N잡을 해요. 근데 그 N잡이 뭐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 뭐 친구 카페에 가서 알바한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언젠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됐을 때 이 N잡이 제2의 세컨잡이 되려고 이걸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5060이 배워야 되는 건 뭐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돈이 되게 만들. 순서가 반대예요. 하기 싫은데 돈 벌어야 되니까 나를 거기다 맞춘다? 이게 아니고 진짜 재밌게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은 다음에 그 일이 돈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일인데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요. 이게 영 돈이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신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찾았다 그러면 그 일을 정말 좋아하는 만큼 계속 성장시키고 하십시오. 진짜 돈이 안 될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벌어도 그거는 200만 원 버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동안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벌어들이는 소득의 곱하기 2배만큼의 소득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재테크? 주식을 잘 사놓고 아파트를 잘 사놓고 땅을 잘 사놨더니 내 노후가 끝났다. 준비됐다. 그거는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1억을 누구나 모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립니다. 세상에 성공이라는 건 소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식인사이드를 보면서 나는 남다른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와 욕구가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남다른 성공은 할 수 없다. 자, 누구나 1억을 모으기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영상을 왜 만들고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단 중요한 거는 250, 300을 버는 분도 시작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가다가 중지를 하면은 안이강만 못한 거 아니냐? 저축의 세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익이거든요. 가다 실패하더라도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가장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5년에 1억을 만드는 거가 가장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5년에 1억 만들려면 한 153만 원에서 155만 원 정도를 모아야 되는데 250, 300인 사람한테 155만 원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현실적으로.